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봅니다. 병원연 운세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단계로. 근데 이제 운하면서도 실전사주 푸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주 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재님을 한번 예로 보죠. 자, 개묘 대운에 떴단 말이지. 일단 원국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식신격에 인성. 근데 편인이네요. 도시가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을 끌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인성을 좀 끌고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은, 이 구조가 어딜 봐서 이제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사주냐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건 내가 나의 식상을 무기로 인성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이 식신이 인성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 물론 정인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 편인까지 딱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끼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전성이 안 되죠 전혀. 그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양인에 양인 방합에. 아 맞다. 시간은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보통 제가 추측한 시간은 안 넣고 3주로 보통 보는데 이 사주는 도저히 3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 골격, 어깨 선이랑 그런 거 봐도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죠.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얼굴의 어떤 생김새나 그런 모습을 보면 여장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어떤 누가 봐도 딱 그 골격이나 체형을 그냥 일반인이 대충 봐도 SM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SM에서 연습생을 11년 동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운에서 안 도와주면 그런다니까. 나의 어떤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뭐 물론 노력을 해서 이걸 갈고 닦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보석이라고 합시다. 이런 뭐 원석이 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래 보기 안 좋아. 근데 이제 수많은 연습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갈고 닦아서 이거를 이제 이쁘게 세공을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쁘게. 이거 안 이쁜데?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제 이거 진열장에 진열을 해놔야 누군가 사가잖아요. 근데 이 주얼리를 생뚱맞은 아프리카 난민 있는 데다가 이걸 진열을 하면 팔리겠어요? 전혀 가치가 없지. 아무튼 거기서 이제 겁재 와서 신축에 큰 겁재죠. 그러니까 양인이 뼈대가 있잖아. 그죠? 양인이 와서 안 그래도 이렇게 양인이 드글드글한데 그러니까 승부욕 하나로 이제 이 시절을 보낸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양인이. 그죠? 이렇게 있는데 뭐 어쩌겠냐고 계속 막 파는 거지. 승부욕이 강하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다가 승부를 건 거죠. 근데 이제 양인도 보통 양인이 아니니까 이러면 포부가 큰 거지.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생뚱맞은 나랑 전혀 안 맞는 SM에 들어가서. 근데 이재님이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겠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교훈이 아니고 안 되니까 그냥 똥꼬가 타게 그냥 계속 한 거야. 내 똥꼬를 태울 수 있는 그 근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얻은 거죠. 그죠? 내 몸에 어떤 한계치를 그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도 이만큼 안 하겠냐고. SM 나랑 전혀 맞지도 않는 곳에서 또 더군다나 식상을 펼칠 수 있는 무대도 아니야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작가나 작곡가 해야 하잖아. 그냥 이거는 사주를 잘 못 보는 사람도 그냥 대충 딱 보면 나오잖아요. 운 보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원래 이런 강한 양인들은 옛날로 따지면 관운으로 흘러야 돼요. 보통 관인으로 흘러야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인이 이렇게 많은데 초반에 식상으로 흐르면 좀 잘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식상을 펼쳐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이 되니까 옛날에는 뭐 취직을 하고 그런 게 항상 중요했잖아요. 관직에 들어가고. 자, 또 봅시다. 술해 천문이 있네요. 근데 또 공망 맞았어. 일단 외계인이죠. 지금 영혼이 그 지구에 있는 원래 영혼이 아니야. 다른 데서 왔어. 그럼 어때요? 이거는 뭐 이 공부해 원래 사주 공부해야죠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뭐 귀문이든 어떤 술의 천문이든 저도 있어요. 저도 공망이 맞았는데 그거든 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대중들과는 좀 주파수가 다른 거거든. 왜냐면 지구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걸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놔면 하나의 어떤 결과적 산물이 나오면 이게 좀 4차원으로 보기보다 좀 신비롭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천사를 깔고 있어. 약간 그 초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종교나 아니 뭐 음악, 뭐 철학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뭐 드라마나 그런 공상과학 드라마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자, 어쨌든 시간은 제가 추측한 거지만 왜 이렇게 추측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지금 사주 운도 하고 있잖아요. 병원년 26년 거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한번 해서 연습을 해보라고 제가 이걸 올려보는 거예요. 자, 왜 근데 지금 떴을까? 이렇게 양인이 어마무시하고 식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어떤 작가나 그런 작곡가 말고 대중에게 어떤 무대에서 나의 끼를 펼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상이 살아나야겠죠. 이 두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성이 좀 걷어져야겠지. 그죠? 세 번째로 그렇지 못하다면 와 근데 너무 세서 그렇지 못하다면 어마어마한 관이 들어오면 또 괜찮겠죠. 이런 눈에. 그러니까 이거 웬만해서는 안 돼. 뭐 사오미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대운이다. 그러면 이제 오합, 뭐 병호, 병호년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쉽지 않죠. 이 워낙 양이 드글드글해서.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핸디캡은 양인 방합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인성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대에서 스타 측면에서 근데 이제 뭐 작곡가로 한다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온 거고. 일단 봅시다. 계묘 대운에 왔죠. 상관. 이 식상이 좀 살아나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성이 많이 있어서 식신이 죽어버리면 그냥 식신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인성이 많다는 건 도시계열 될 우려가 있거든. 그러니까 식신 하나 있고 막 정인이 이빠이 있어. 물론 정인이 도식시키는 성분은 아닌데 인성이 너무 과하면 식신이 설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편인까지 있다고 하면 천간의 식신보다는 상관이 좀 튀어나오는 게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로 따지면 이게 떡대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딱 소도 때려잡게 생겼어. 그럼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한단 말이지. 근데 생긴 건 그런데 이러니까 공부하는 그 최홍만이야. 근데 어쨌든 지난 세월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몸에 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연습생을 그만두고서도 이제 이민대운에 작곡가로 매진을 한 거죠. 근데 내 분야가 아니어도 열심히 해서 안 됐으면 다른 분야에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 좀 철이 없잖아요. 좀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운에 이렇게 왔다는 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년에 무조건 힘들어야 한다니까. 초년에 이런 거 잘 되면 나중에 망가지면 그때는 복구를 못해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야.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러면 이민 대운에는 왜 안 듣느냐. 아 그래 물론 식신보다 상관이 낮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운이잖아요. 식상 대운이잖아. 해 중에 임수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사주를 볼 때 어떤 상담할 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담할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거를 입각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민 대운에 딱 왔으면 내가 그냥 대충 봐도 이민 대운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거야. 아 이거 시간 제외했을 때 아까 3주만 봤을 때 이민 대운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12년도에 찾아왔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때 와서 만약에 그만뒀어. 그러면 나 틀렸다고 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왜 아닌가, 이때는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게 또 철학이거든. 제가 아까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의문이 갔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다시 따지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제가 이민 대운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민 대운은 실제로 잘 됐잖아요. 작곡도 하고 자기 끼를 살려서 제대로 간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 사주는. 근데 어때요? 이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그 앙금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년시대 유리님이 그랬다고 하죠. 와 너무 혀를 내둘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너는 뭘 해도 꼭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연습실에서 기도한 거야.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어디 가겠냐고 남아있지. 근데 또 이제 을류시면 제극긴 때려가지고 이것도 좀 그래. 좀 이게 연예인으로 뜰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 안 돼. 일반적으로 사주 상담 받았다면 연예인 꼭 지망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절망만 심어주겠지만은. 근데 상담을 받았을 때 안 된다고
상담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하겠지만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라. 사주를 내가 아는데 아는 거 팩트는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절망을 갖고 만약에 꿈을 포기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걸었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안 좋은 상담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사주를 좀 더 깊이 안다 라고 하면, 아니면 또 그 사람을 좀 생각한다 하면 그 길 아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차피 안 될 운이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기도 하고, 어린 나이 때는 뭐든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서 내가 전혀 생뚱맞게 허송세월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완전 마이너스 0 막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얻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연습생이니까 음악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박자 같은 거 춤추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감각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작곡가로 그것도 전향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민대운 식신생제도 하려고 하고 정인이 움직였다가 제국인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재님은 좀 잘 사는 편이죠. 근데 뭐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식신생제 제극인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어떤 산물을 만들려고 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열심히 한단 말이지. 근데 뭐 돈 벌어야 하는데 막 이런 거 빨리 떠야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왜냐면 결과적 산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인성을 극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재성적인 생각 때문에 내 인성을 극한다. 천간구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작곡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작곡의 능력을 위해 재성적인 판단을 가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성. 아무튼 13, 14년 이런 관운이 왔는데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지금 관운이 왔잖아 어쨌든. 그럼 이때 무슨 기회가 올랑말랑 했을 거란 말이지.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을미년쯤에 이제 포기를 했던 것도 이거 아닌가 싶었던 것도 아마 이때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올까 하다가 이제 자기 좌절된 거지. 그래서 을미년쯤에 이제 그만두려고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계묘대운. 근데 이제 인목이 인미귀문에 해인합, 인술합, 그죠? 인유원진. 물론 이제 삽은 했지만 원진 귀문이 2개 들죠. 거기다가 이제 미년이니까 인미귀문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미쳐 돌아가는 거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인이 포기할 줄 아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냐고. 귀문 3개 들어야,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양인이 포기를 하겠죠. 이 곧 죽어도 못 먹어도 곤데 이런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하지. 고집이 그렇게 센 거야. 좋게 말하면 뚝심이 센 거고. 그렇게 고집이 세니까 장인 정신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작곡가의 길로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고, 더없이 좋죠. 귀문에, 술의 천문에, 인유원진에. 이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데 이제 완전히 지구가 아니고 저기 화성에서 작곡하는 거잖아. 그런 어떤 집착이 더해져서,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집착이 막 이게 더해지니까 작곡에 매진하고 올인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주파수도 다르니까 더더욱 우리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도 만들고. 그 레드벨벳 사이코, 이제 이재님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코 제정신 아니고 사이코로 이제 뜨잖아요. 노래도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묘대운에 들어갑니다. 왜 계묘대운인가? 자, 해묘미, 그죠? 목곡을 땄습니다. 그리고 묘수랍, 묘충 때리죠. 일단 원진 귀문은 없어. 근데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이민대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작곡가로도 잘 했잖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이라는 잣대를 우리가 스타가 되고 위에서 활동을 하느냐, 이제 작곡가에서 활동을 하느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랑. 그냥 관점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 목곡을 짰고 해묘미. 이 정도는 되어야 이제 양인이 좀 움직이겠죠. 그죠? 재성 극하로. 재성이 세력이 크잖아. 그죠? 양인에 걸맞는 재성이란 말이죠. 이게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들어오다가 그냥 양인이 쳐버리니까. 어쨌든 목곡을 짰기 때문에 재성적인 에너지가 바깥에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목국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짜여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게 좋겠지. 아무튼 목기가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살이 하나 들어오죠. 재생살. 거기다가 또 이제 사오미 방아까지 짜주네. 거기다 또 식신제살도 하고. 사술 원진 치지만 사유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원진 이렇게 이쪽에 약하니까 이쪽이 멀리 갈수록 좋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와도 관이 너무 약하긴 해요. 재생살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재성이 너무 큰 상태에서 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퐁 친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관이 큰 관이 아니었잖아. 이번에 뭐 캐대언이 내가 어떤 무대에 처음부터 올라가서 팡 뜨는 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잖아. 관이 큰 관이 아니었잖아. 천간에 우뚝 쓴 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대로 나오는. 아, 그리고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자, 을목이 자랄 환경도 안 되고 인묘에다가 절지에다가 어떤 생명의 기운이 그닥 없죠. 그죠? 전반적으로 미토가 있긴 한데 너무 차잖아.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인목보다는 묘목이 좀 와서 개수도 그렇고 약간 온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더군다나 인목보다 묘목이 좀 필요해서 목국을 짠 상태에서 사화가 왔잖아요. 온기를 불어넣은 준 거죠, 사주에. 근데 이제 조후를 제가 굳이 이게 설명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 그 이유가 이렇게 사주가 찬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따뜻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조후가 따뜻해야 뭐 어떤 성과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찬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지. 찬 사람도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찬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딱 됐다. 근데 이제 조후까지 봐서 또 형충예까지 봐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주에서는 그렇게 또 작용을 했다. 그대로 물상이. 이제 이런 경우는 병원년은 더 관이 세지죠. 좋죠. 청원의 을사년도 이제 제극인을 때리니까 왕국에 있지만은 근데 이거 왕국에 이 을목도 써먹을 수 있어 이거? 양인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물론 이제 해묘미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목대운에 이게 불운이 2, 3년 되는데 이 기회를 이렇게 잡으려면 정말 내가 노하우가 엄청 쌓여서 어떤 이런 단계가 있다고 치면 정말 나의 때 단계를 최고조에 끌어올려서 이 상태에서 고공행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 갔을 때 팡 터지겠죠. 그러니까 참 운도 그렇지만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내 페이스를 최고조로 끌어놓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차피 다 죽을 몸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서 뭘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이건 의기소침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스님들 봐봐. 이제 진정한 해탈을 하려고 스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성공도 중요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게임을 해요. 그럼 게임에서 그 순위권에 오르는 게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내가 그만두거나 게임이 망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삭제하게 되면 그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일장춘몽이거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선행도 하고 지난 과거에 쌓은 죄도 풀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윤회적인 삶에서 오는 그런 것도 풀어내야 하는데 이 성공까지 하고 있으니 물론 이게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번 생만을 위해서 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나도 이제 옛날엔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운을 보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수준급이다 해서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상담 왔을 때 뭐 좌절시키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철학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좋은 운인데 이민 대운도 왜 못 뜨냐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민 대운이 좋아. 근데 이제 SM이랑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민 대운은 내가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운이야. 근데 나는 스테이크를 안 좋아하고 이제 돼지국밥 좋아하거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로 뜨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좌절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거. 근데 이제 내가 좋아서 원하는 걸로 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래서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을 좀 바꿔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사주라는 게 누군가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 오면 그냥 바로 안 보여요. 이 사람의 과거를 쭉 내가 훑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글을 누가 썼어. 이제 상담 내 글을. 그러면 이제 걸을 때도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걸으면서 계속 사색에 잠기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그 사람의 입각해서 관찰자 시점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사주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공식처럼 뭐 x 제곱은 y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될 거면 얼마나 좋아. 이러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풀어내야 하고 이러는데 뭐 10만 원 받고 상담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그 공지에도 웬만하면 나한테 오지 말아라 그런 말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절한 사람만 오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썼더니 미안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데 아무튼 캐대현 이재님 사주 풀어봤습니다. 모두들 이 사주를 가지고 희망을 품으십시오.